네, 오늘은 목요일의 시조새 이명록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끼룩끼룩 이명록입니다. 자, 오늘 1, 2만 원으로 혈관 질환을 대비하는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다라고 하셨어요. 1, 2만 원 사실 뭐 큰 돈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또 있을까 궁금합니다. 방금 햇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 만 원이 누군가에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 10,000원 또는 20,000원 갖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어, 얼마 전까지는 10,000원 하면 편의점 캔맥주 4캔 했는데 요즘엔 또 10,000원으로도 안 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뭐 10,000원, 20,000원이면 뭐 커피랑 빵 요 정도 생각할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디저트 생각하실 것 같은데 요즘 10,000원이면 커피 2잔, 20,000원이면 맛있는 식사와 커피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000원이나 20,000원으로 심장과 뇌를 지킬 수 있다면 그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사실 큰 돈은 아니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디저트 정도로 소비하는 돈인데 어떻게 심장과 뇌를 지킬 수 있을까? 영양제를 사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영양제보다도 저렴한 비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무심코 마신 커피, 툭툭 끊긴 수면, 쉴 틈 없이 쌓이는 스트레스, 그게 혹시 내 심장과 뇌에 쌓이고 있는 위험의 알람 아닐까라는 생각 해본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한국의 사망 원인 2위 심혈관 질환, 4위 뇌혈관 질환입니다. 하루에 평균 66명이 혈관 문제로 세상을 떠나고요. 그런데 연간 가장 많이 하는 수술 10위에 이 심혈관 질환 수술이 해당됩니다. 네. 그만큼 한국인들에게 큰 위험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심장과 뇌혈관 질환들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10,000원의 기적, 혈관을 지키는 기술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네, 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분들은 지금 하루에 66명이다 하셨지만은 그 질환으로 후유증을 앓고 계신 분들은 하루에도 정말 뭐 수백 분이 발생하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혈관 질환은 정말 우리가 너무 일상적인 흔한 질환이라고 생각을 할 정도인데 그 흔한 혈관 질환의 결과는 또 치명적인 질병으로도 또 이어질 수 있어요. 콜레스테롤이나 저희가 고혈압 같은 거는 주변에 아마 많으실 거고 이런 기저 질환이 없는 분들도 정말 우연하게 그런 혈관 질환이 발생해서 치명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정말 우리가 건강할 때 건강을 과신하지 말고 잘 준비하고 대비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저희가 전문가님이 직접 상담해서 도움을 주신 사연자분의 사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저희가 방송에 맞게 재구성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직장인입니다. 몇 달 전 출근길에 갑자기 눈앞이 핑 돌고 어지러워서 병원에 갔더니 일과성 허열 발작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큰 이상은 없었지만 의사 선생님이 이건 경고입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몇 년 전에 들었던 보험은 뇌졸중만 보장이 되고 일과성 발작은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넘겼던 보험이 지금은 아무 소용없게 느껴져서 마음이 복잡합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치료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오늘은 50대 남성분의 사연이었어요. 출근길에 일과성 허열 발작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다행히 큰 이상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보험 보장이 안 돼서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치료비 보장을 좀 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신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일과성 허열 발작은 조금 처음 듣네요, 저도. 네, 맞습니다. 이거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과성 허열 발작, 줄여서 TIA라고도 합니다. 네. 쉽게 말하면 뇌졸중처럼 어지럽고 말이 꼬이고 한쪽 팔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는 증상이 갑자기 왔다가 24시간 안에 회복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런 거 지하철 같은 데서 이런 증상으로 쓰러지는 분들 가끔 발생하잖아요. 네, 참고로 저희 아. 아버님도 네. 지난달에 이 증상이 똑같이 있으셨어요. 아, 네. 다행히 혈전이 풀려서 큰 이상은 없으셨지만 지금도 약을 먹고 치료 중이십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 질환들은 뇌졸중의 예고 신호 같은 건데요. 혈관이 일시적으로 막혔다가 다시 뚫리는 거죠. 문제는 이걸 금방 괜찮아졌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건데요. 그러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사연자분은 병원 가서 진단을 일단 받으셔서 너무 다행인 것 같고
또 많은 분들이 괜찮아졌다고 그냥 또 지나가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네요.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몸이 보내는 경고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아요. 마지막 경고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은데 이 신호를 넘기면 진짜 뇌졸중이 찾아올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병원에서 진료와 관리를 받으셔야 하고요. 근데 이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포인트가 이거였어요. 뇌졸중 진단비 특약이 있다고 했는데 못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일과성 허혈 발작도 뇌졸중 예고 신호 같은 증상인데 왜 못 받으시는 거예요? 그거는 이젠 진단 코드의 차이 때문인데요. 네. 뇌졸중은 보험에서 I60에서 I66 코드로 정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과성 허혈 발작은 G45 코드예요. 아예 그건- 뭔가 코드 자체가 다른 예, 느낌이네요. 다른 I와 질병이에요. G. 같은 라인에 있지만 어. 다른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건 보험사 입장에서 뇌졸중 전 단계로 보기 때문에 진단금 지급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전 단계고 비슷한 증상인데 이렇게 코드 하나로 차이로 보장이 안 된다고 하니까 정말 좀 안타깝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 같아도 좀 억울할 네. 것 같아요. 비록 진단비는 받지 못하셨지만 그 보험사 특약에 혈관 조영술 특약이나 또는 CT, MRI, 뇌파, 초음파 같은 검사 비용을 보장해주는 검사 지원비 특약도 있거든요. 특히 이런 뇌질환 또는 혈관 질환이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검사 비용을 꼭 특약으로 추가하셔서 아, 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데 사연자분처럼 혈관 질환의 전조 증상을 진단받은 분들은 앞으로 정말 이런 질환이 생길 확률이 확 높아지는 건데 이미 들어놓은 보험에서는 전 단계라고 진단비도 못 받고 또 앞으로 드는 보험에서는 혹시나 유병자나 위험군,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돼서 보험 가입에도 좀 제약이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미 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보험 네. 가입하기 되게 까다롭죠. 그렇지만 지금 아까 사연자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분들도 앞으로의 치료비 준비는 가능해집니다.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이미 뇌심혈관 질환이 이력이 있다 하더라도 향후 치료비에 대한 준비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의료기술이 점점점 발달하면 이 치료비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이슈가 될 건데 네. 보험도 그 흐름을 반영해서 수술, 혈전용해, 중환자실 입원 치료 같은 치료법을 하나의 특약으로 묶어서 보장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의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포인트. 이제 혈관을 지키는 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한마디로 보험은 경제적 심폐소생술. 자, 경제적 심폐소생술이다. 라고 오늘의 핵심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이제 혈관 지키는 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다. 경제적 심폐소생술이라고 짚어주셨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네, 핵심은 2대 주요 치료비 특약을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네. 여기서 말하는 2대는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 질환을 뜻합니다. 이 특약은 진단이 아니라 실제 치료를 했을 때 보장이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단이 아니라 실제 치료. 진단비와 치료비는 기준이 완전히 다른 거죠. 네, 맞아요. 진단비는 진단명으로 지급되고 끝나지만 치료비는 매년 반복해서 받을 수도 있고요. 치료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달라집니다. 네, 저희가 항상 진단비의 중요성만 생각을 좀 했던 부분이 있는데 치료는 장기적일 수도 있고 반복적으로 또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중요성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대 주요 치료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을 해야 하는지 꼭 포함해야 하는 것들도 알려주세요. 네, 뇌심혈관 주요 치료비는 딱 3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네. 혈전용해, 수술, 중환자실 입원 치료를 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혈전용해 치료 및 수술 보장은 뇌심혈관이 막혔을 때 혈전을 녹이는 주사 치료나 또는 스텐스 삽입 같은 시술이 해당되는데요. 보장 금액은 1,000만 원에서 최대 한 2천만 원 정도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혈전 녹이는 주사 같은 경우도 비싼가요? 비싸죠. 여기에서 해당되는 부분은 경구용 약, 아주 경증에 쓰이는 경구용 약들은 해당되지 않지만 동맥이나 정맥에 주사로 이젠 혈전용해제를 삽입을 해서 네. 혈전을 녹이는 치료들을 이젠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보통 스텐스 삽입술 하기 전에 먼저 혈전용해 치료를 하고 하루 이틀 지켜본 다음에 그래도 뚫리지 않으면 이제 스텐스 삽입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3번째로 중환자실 입원 치료비 보장도 있는데요.
위급 상황에서 단기간 입원했을 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보장 금액은 최대 1,000만 원 정도 보상받을 수 있고요. 이 세 가지 치료를 합치면 각각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네, 들으시는 분들 5천만 원까지 보장, 생각보다 보장 규모가 크네 이럴 텐데, 물론 보장 확실하지만은 치료비도 그만큼 많이 든다라는 걸 조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보장이 규모가 꽤 큰데 보험료는 또 얼마나 준비를 해야 될지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궁금증일 수 있어요. 네. 건강한 분들과 병력이 있어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하시는 분들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오늘 사연자분이 50대 남성이기 때문에 50세 남성 여성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50세 건강하신 분들이 가입을 하시면 20년 납 100세 만기로 1,000만 원 정도만 가입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남자는 15,000원, 여자는 8,800원이면 가입이 가능하고요. 병력이 있어서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하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남자는 최대 2만 원, 여성은 12,500원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일반 여성의 경우에는 50세여도 8,800원 정도면 가입이 가능하네요. 10,000원도 안 되네요. 누군가는 또 나는 뭐 건강관리 잘하고 있고 너무나 먼 미래의 일인데 그걸 위해서 난 커피를 포기할 수 없어 이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커피 안 마시면 난 더 스트레스 받아서 나 그걸로 병 걸릴 것 같아 이러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정말 생각보다 비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큰 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사소한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적은 금액으로 합리적인 비용으로 또 준비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조금 다들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정확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정도 금액으로 뇌 심혈관 질환이 와도 치료비 걱정 없이 평생 병원에 갈 수 있다면 그건 진짜 10,000원의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뇌 심혈관 질환이 오지 않도록 건강 관리를 하는 게 최우선이고요. 그 다음은 확실한 보장과 준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또 꼭 필요한 것들을 효율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될 텐데 혹시 주의할 점도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네. 뭐든지 양이 있으면 의미 있는 것처럼 꼭 주의할 점 4가지 포인트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보장 범위입니다.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만 보상하는지 꼭 확인을 해 보십시오. 어떤 특약들은 부정맥, 심장염증, 심근병증까지 포함되는 상품들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보장 범위가 넓은 게 더 좋겠죠. 가장 넓은 게 뭐예요? 보장 범위가? 저 이거 들었는데도 까먹어요. 용어도 너무 어렵고 네. 헷갈리거든요. 뇌출혈, 뇌졸중, 음, 뭐 심근경색까지는 알아도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섞여버려요. 헷갈려요. 보통 특약명이 네. 보험사마다 다 다르고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진짜 헷갈리는데 네. 순환계 질환 치료, 순환계 질환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가장 보상 범위가 넓어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네. 뇌혈관 허혈성 심장 질환은 기본적으로 어느 보험사든 다 보상을 해줍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부정맥, 심장염증, 심근병증까지 보상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예. 뇌 심장 질환만큼 많이 발생 빈도가 높은 게 바로 부정맥 질환입니다. 네. 두 번째, 보장 치료의 종류입니다. 단순 입원 외에도 혈전 용해술 또는 고주파 절제술, 스텐스 삽입술, 중환자실 입원 보장이 포함돼야 하고요. 다만 혈전을 제거할 때 기계적 혈전 제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기계적 혈전 제거 특약은 따로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네. 아마 같이 구성을 하실 때 2-3천 원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꼭 같이 세트로 함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계적 혈전 제거 치료도 비싸요? 비쌉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굉장히 흔하게 자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특약을 따로 함께 구성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네. 세 번째로 보장 기간 및 보장 반복 여부 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특약들이 진단 후 10년만 보장인지 또는 만기까지 평생 보장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대부분 10년만 보장하고 끝나는 상품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평생 보상하는 특약들도 있어요. 그래서 매년 치료 시 반복해서 보장되는지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어쩌면 요 4번째가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기왕증 보장 여부. 보험 가입 전에 뇌경색이나 협심증, 부정맥 등 뇌 심혈관 질환이 있어도 보상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마다 다르고요. 소수만 기왕력, 즉 보험 가입 전에 알았던 질병이 있어도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뭐 유병자 관련 질환자도 가입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가입은 되지만 보장까지. 보상해주지 않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 가입 후 뇌나 심혈관 질환에 발생되어야 보상을 해준다라는 네. 약관의 문구가 있을 경우에는 음. 가입을 해도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가입만 됐다고 끝이 아니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가입 이전에 발생한 질환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지 꼭 체크하셔야 되고, 이 사연자분의 가장 치료비를 원하셨던 포인트도 이거잖아요. 네. 내가 현재 심혈관 질환이 먼저 뇌 질환이 시작이 됐는데 네. 나중에 보상받을 수 있는 치료비를 가입할 수 있나요? 음. 가입할 수 있는 회사가 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체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사실 가입하면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기왕증이라는 것의 보장 여부도 확인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 이거 단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기왕이면 기왕증까지 포함되는지 확인을 해라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참 저희가 보장 범위에 대한 중요성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도 뭐 지나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비싼 치료에 대한 치료 보장은 꼭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작은 금액으로 비싼 치료를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야 더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진단비가 참 중요하다. 진단비를 크게 보장을 해놓는 게 중요하다. 이것만 좀 중요시하고 있었는데 치료도 다양하고 치료는 장기적이고 또 치료는 반복될 수 있다라는 거를 깨닫게 되네요. 네, 정확히 짚으셨는데요. 네. 진단비는 딱 한 번. 하지만 치료비는 치료받을 때마다 매년 반복해서 필요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보험도 그 추세로 바뀌고 있는데요. 예전엔 진단비 중심 설계였다면 이제는 뇌와 심장, 전체 질환이나 또는 치료비까지 폭넓게 보장하는 흐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연자분도 기저질환이 있으셨지만 보험료 2만 원에 평생 치료비 걱정은 덜 수 있도록 도와드렸더니 굉장히 좀 만족해 하셨습니다. 네. 기저 질환이 있어도 또 그 기저 질환과 관련된 약간의 상위 질병까지도 또 보장이 가능한 방법도 있다. 기왕증 보장도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또 이렇게 기저질환이 있거나 관련 질환이 있으면 보험료도 좀 비싸지 않을까 했는데 그런 염려도 접어두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진단비뿐만이 아니라 치료비에 대한 중요성도 우리 동키 여러분들도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정말 알찬 내용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끼룩끼룩 이명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